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터디 채널 군무원 국어 송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군무원 국어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일단은 살짝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국어 일반적인 파트 따로, 그 다음 규범 문법 파트 따로, 어문 규정 따로, 비문학 따로, 문학 따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더 세분화를 시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20문제, 아니면 군무원 25문제 이런 것들이 전 영역이 골고루 섞여 있어. 그렇죠? 이럴 때 1번부터 20번 혹은 1번부터 25번까지 풀고 매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시간 내에 푸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막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내가 특별히 취약한지, 어떤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나한테 자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식의 학습은 나중에 시험 치기 한두 달 전 혹은 뭐 두세 달 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은 파트별로, 단원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풀이에요. 개념 학습만 하시고 바로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어떤 분들이냐. 일단 첫 번째, 올해 시험은 그냥 한번 쳐보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문제풀이까지 듣지 않고요. 그냥 기본 이론 정도만 뭐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이론 수업만 듣고 바로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 저는 자격증도 있고요. 전공도 되게 잘합니다. 국어는 대충 꽈락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국어는 아니면 50점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문제풀이까지 안 듣고 바로 개념만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위험하세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개념 학습만 하고 시험을 치러 가면은 정말 운 좋으면은 60점이고요. 살짝 까딱하면은 30점이고요. 또 살짝 까딱하면은 20점이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를 안 풀면은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문제만 주구장창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은 진짜 그냥 대충 살짝만 겉핥기 한 다음에 문제만 계속 푸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그냥 푸는 요령만 파악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 똑같은 문제 혹은 유사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은 당연히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좀 많이 변형이 된다. 혹은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이론 부분이 또 문제화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거기에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론 학습 후 문제풀이를 들어주세요.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이론 학습을 듣지 말라는 거지. 자, 이론 학습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요, 살짝 병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병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대신에 병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일반 수업은 규범 문법이 일반적이야. 그쵸? 그래서 규범 문법 부분까지 확실하게 다 들으시고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규범 문법까지 접근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문 규정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과 관련된 문제풀이 접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기본 이론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규범 문법 일부, 그 다음 그것과 관련이 있는 어문 규정 일부 이렇게 같이 묶여요. 그 다음 두 번째 규범 문법 일부, 그것과 관련 있는 어문 규정 일부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 단원별 문제풀이의 순서와는
일반 이론 강의가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병행을 하시려면은 되게 귀찮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 학습이 마무리된 후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문법까지는 마무리를 이론 수업을 끝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론 부분을 듣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문제풀이 후 정답 확인보다 내용 설명에 더 집중을 하자. 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이거는 진짜 의도가 99.9%예요. 네, 의도가. 귀찮았던 것도 사실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네, 저는 정답과 해설을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프린트예요.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 지금 프린트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을 하실 거예요. 정답과 해설을 따로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일단은 의도예요. 네, 귀찮은 것도 사실 조금은 있기는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고요. 이건 정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으세요. 그런 귀찮음에 비하면은 네, 그런 정답 달아드리는 정도야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왜 정답을 안 달아드리느냐?